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뭔지 모를 매력이 있고 또 아우라가 느껴져서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에이, 그런 건 연예인들이나 가능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매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매력은 습관이다의 저자인 이케하라 마사코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완벽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끌리는 매력을 가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정이 더 중요하며 몸매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품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 사람 자체의 인간적인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외면, 그것보다도 그의 내면이 정말 단단하고 또 매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더라도 또는 잘생겼더라도 늘 찡그린 표정을 짓는 사람, 또 아무리 유능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끌리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얼굴은 조금 예쁘진 않더라도 항상 기분 좋은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는 우린 자꾸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저자는 책 속에서 매력 지수라는 거를 소개하는데요. 이 매력 지수는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격이 중요하고 또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다시 외모로 돌아왔을까요?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의 첫 인상을 결국 외모와 몸짓 또 아우라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갖추지 못해서 우리의 진짜 내실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력, 왜 자꾸 끌리는 걸까? 어떻게 나를 최고로 만드는가? 우연히 주는 기회를 잡아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 아무리 떠올려 봐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 나만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초조해지기도 하죠.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가 주장한 계획된 우발성 이론에 따르면 경력의 80%는 예상하지 않은 우발적인 것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설령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해도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경력으로 연결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처음부터 큰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람과의 인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더욱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돌아보면 전에 있던 곳과 전혀 다른 좀 더 재밌고 설레는 곳에 몸을 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매력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쉬워집니다. 또한 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그 때문에 동료와 직속 선배로부터 다른 부서 사람들과 만나는 회식이나 점심 식사에 함께 가자고 권유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회사 밖에서 스터디 모임이나 세미나, 이벤트 같은 모임에 참가했을 때에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교우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간관계는 당신에게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매력적인 사람의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니까요. 예기치 못한 상대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일의 범위와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데요. 또한 예기치 못한 상대는 당신의 장점이나 개선해야 할 약점도 꼬집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매력을 갈고 닦으면 마침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매력이 당신을 원하는 미래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공식. 매력을 알아야 매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일과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장의 리더도 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다면 애초에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염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품위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슈얼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듯 매력이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IQ, EQ, 공헌심, 그리고 타인을 사로잡는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의 합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매력의 전체의 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대는 우리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것으로 내면의 충실함을 뜻합니다. IQ, 입장과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식을 의미하고요. EQ는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헌심은 멘토, 그리고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거나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경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단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똑똑하지만 왠지 재미없는 사람, 대단하지만 딱히 매력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요. 내면에 아무리 훌륭한 것을 숨기고 있더라도 타인이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이 토대에 더해서 더한 것을 전달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즉, 매력 지수인데요. 이 책에서는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를 총칭해서 FQ, 매력 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 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과 화장,
복장을 의미합니다. 몸짓, 제스처와 자세,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아우라, 힘과 배려, 집중력과 활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FQ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이나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토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매력 지수, FQ를 높이는 것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토대와 FQ를 모두 다 갖춘 상태가 바로 매력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토대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FQ를 갈고 닦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옷과 화장 그리고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하게 되죠.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로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사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서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이자 현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강연가로 활약하고 있는 가이 가와사키는 자신의 책 사람을 매료시키다 인류 직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매력을 결정짓는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외모. 좋아 보일수록 나의 가치는 높아진다. 아름다움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패션에 철학을 담아라. 최근에는 여성이 회사 안팎에서 롤모델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 입을 법한 옷이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걸친다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동경하는 사람이 분명 늘어날 텐데요. 장소, 업계, 직종과 사풍뿐만 아니라 직책에 어울리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외모는 매력 자산이 됩니다. 윗사람들이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때나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말끔한 옷으로 신뢰감을 주고, 젊은 세대의 대표로서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소개할 때에는 트렌디한 옷으로 신선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장을 이용한다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장은 자신의 취향이나 센스를 어필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장소와 역할에 어울리는 옷을 잘 입으면 당신의 마음과 배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색상을 활용한다면 좀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나 거래에서 적극적인 인상을 주고 싶을 때에는 빨강, 미팅이나 회의에서 착실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에는 파랑,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성실함을 어필하고 싶을 때에는 흰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 보세요. 빨강과 파랑처럼 선명한 색상은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숄이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사회 심리학자들은 색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빨간색, 에너지와 열정을 전달하며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을 때 효과적이다. 검은색, 진지한 인상을 풍기며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흰색, 성실하고 결백한 인상을 주므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하얀색 옷을 입을 때가 많다. 파란색, 신뢰감을 주며 푸른색이 진할수록 신뢰감이 높아진다. 회색, 선량하고 충실한 인상을 주며 비즈니스의 기본색이다. 또한 복장은 당신의 신념과 비전을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전 퍼스트레이디인 미셸 오바마의 패션 감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이 종종 화제가 된 까닭은 남다른 감각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에서 가치를 발현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교육열이 강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녀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유능한 법률가가 되었고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게 되었죠. 교육을 중요시하며 미국인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패션의 철학을 담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과 성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신인, 그 중에서도 비주류로 통하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입었죠. 그녀가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이단화 취급을 받던 많은 디자이너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옷도 입었는데 그런 옷들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잇따라 품절이 되었죠. 그만큼 그녀의 패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을 보면 어디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그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고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복장이 그녀의 신념과 가치관, 비전을 전달하는 언어가 된 셈이죠. 단지 디자인이나 가격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원단의 생산지나 디자이너의 생각 등등 어떤 의미가 담긴 옷을 골라보세요. 당신이 입은 그 옷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옷을 고르는 게 너무 귀찮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에게 회사란 내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자 나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는 곳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왜 그 옷을 입는가를 헤아려 본다면 답을 쉽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자. 후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단정한 옷을 입자와 같이 말이죠. 매일 고급 브랜드의 옷을 빼입는 것보다 자신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상대도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매력을 끌어내는 그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오감으로 상대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용할 만한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자랐는가? 친절한 사람인가? 다른 꿍꿍이는 없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 상대인가? 와 같은 것을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난 지 1초 만에 추측하고 몇 분 후에는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뿐 아니라 매력의 유무도 판단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흘러 넘친다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당신이 가진 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모여서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난 상대에게 이 사람은 왠지 좋은 사람 같다는 인상을 주거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대에게 이 사람 참 멋지네 라는 인상을 남긴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인상에서 매력을 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나의 인격이다. 지금까지 매력의 요소 중 하나인 외모, 그 중에서도 표정과 화장, 복장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상황과 직책, 직종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면 만남과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외모 프리미엄이 작용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외모 페널티라는 역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일에서 고비를 맞이할 때에도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좀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고 싶다면 스타일리스트나 메이크업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동양인 여성의 경우에는 습관처럼 자주 웃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도 적당하게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꿀 때에는 왜 가꿔야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좋은 인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 회사에서 내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최종 목표를 확실히 자각하면 불필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목적 없이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와 스타일링에만 집중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델이 하는 무리한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잡지에 소개된 유행하는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신뢰감을 주는 옷을 고른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목받을 수 있게끔 화장을 한다와 같이 목표를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력적인 외모를 갈고 닦는 것에 힘써보세요. 평생 자신의 미의식을 소중히 지켜온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대의 얼굴은 자연이 만들고
30대의 얼굴은 삶이 만들며 50대의 얼굴은 본인이 만든다. 이 말처럼 장래의 자신의 얼굴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매력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몸짓. 몸짓만 바꿔도 관계가 좋아진다. 좋게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라. 몸짓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카디 교수는 몸짓은 주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크게 벌려서 힘있는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을 바짝 움츠려서 약한 자세를 취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낙천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넓혀갑니다. 자신감은 매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그런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뒤에서 고릴라 자세를 설명할 텐데 딱 2분만 이 자세를 취하면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이 20% 증가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몸짓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결정합니다. 몸짓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행동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거나 경력을 쌓고 싶을 때,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싶거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팀과 조직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분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선 몸짓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력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서 틀림없이 당신의 행동을 바꿔줄 것입니다. 1초 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법. 말보다 몸짓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이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함을 건네는 법 등등 매너와 관련된 행동 또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해야 할 매력적인 몸짓이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외모는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이죠.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의 몸짓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 채용 면접 등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자신의 순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인시드에서는 날마다 모두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급생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일하다 보니 각 분야에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케터를 비롯해서 코치와 사진가, 학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분야와 업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의 표정과 몸짓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몸짓을 분석하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듯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양손은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에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되풀이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도 높아져서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첫마디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가 그 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며 최대한 큰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이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맙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과 눈이 마주친 순간,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는 첫인사를 건네는 순간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을 평소 목소리보다 2배 정도 크게 말합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후에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은 허리 위에서 움직인다. 손은 항상 배보다 위쪽에 두세요. 손을 움직일 때에는 허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굴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표정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도록 상반신에서 손을 움직이세요. 이때 손의 위치가 어깨 위로 넘어가지 않고 배꼽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손을 아래쪽에 두고 꼼지락거린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말과 표정뿐 아니라 효과적인 몸짓에도 신경을 쓴다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인상을 결정한다. 아름다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멋지다는 말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세가 나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넬 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실험을 어깨폭을 좁혀서 움츠린 자세와 어깨폭을 넓혀서 허리를 편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고 상대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은 인사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군요. 대부분의 경우 어깨를 움츠렸을 때에는 존재감이 약하다, 어두워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허리를 폈을 때에는 성격이 밝고 좋아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일도 잘할 것 같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세요. 만약 새우등이라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자세에 의식을 집중하면 바르지 않은 자세보다 바른 자세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만난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인시드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때 한 저명한 학자의 특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새우등인데다가 학생들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몸짓이나 손짓도 거의 없었는데요. 강연 내용은 대단히 좋았는데도 중간부터 학생들 태반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강연에 대한 평가도 내용 이전에 강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차가운 반응이었죠. 이처럼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짓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녹화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일에 발표할 원고를 쓰고 시간을 재면서 읽는 연습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때 말하는 방식에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도 매력적으로 말하기 위한 방식을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목소리 톤은 듣기 편한가,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가,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할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와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아우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른다. 아우라란 무엇인가?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인데요. 후자에는 외모와 몸짓,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와 몸짓의 아우라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우라는 힘과 배려, 집중력과 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아우라의 전제를 설명하겠습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아우라는 지금까지 설명한 외모와 몸짓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없는데요. 그러나 후천적인 환경과 만남 그리고 경험으로 아우라는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힘과 배려, 집중력과 활력을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기업주인가요? 아니면 오드리 헵번이나 카트린 드네브처럼 역사에 남을 대배우인가요? 또는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서 왠지 늘 눈에 띄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인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라는 나한텐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우라는 일부 리더나 유명인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무언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승진과 이직, 혼담과 같은 일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타인의 인상과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경력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아우라에는 스위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우라의 요소인 힘과 배려, 집중력과 활력을 365일 내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없을 때도 있죠. 외모나 몸짓은 습관으로 만들면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스위치가 켜지고 혼자일 때는 스위치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가끔 휴일에 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유명인이 있는데 이것은 아우라의 스위치를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주변을 움직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은 당신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지위의 높음, 지식의 양, 돈을 움직이는 힘, 일을 정하는 결정권의 유무, 언변 능력 등인데요. 권력과 권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가나 기업의 수장, 억만장자 혹은 고위직이나 연령이 높은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동경하는 롤모델을 떠올려 보면 자신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험도 돈도 적은 젊은이가 힘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힘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딱 하나만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공부를 하면서 가능한 한 깊은 지식을 쌓아보세요. 그것이 그 커뮤니티에서의 힘, 즉 영향력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4가지 행동 습관.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언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보면 매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좀 힘이 약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한편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스처를 남발하면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고압적이고 거만한 사람, 싫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해집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아우라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라고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심하게 맞장구 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맞장구를 칠 때에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장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다, 권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여보세요. 아이 컨택은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일을 정말 잘하네요 등등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와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듯이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에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를 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력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도 흥미있게 느껴지셨을까요? 매력은 습관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케하라 마사코는 이렇게까지 왜 매력이라는 요소에 주목했던 것일까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넘치는 저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컴플렉스 덩어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자격지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학 시절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콤플렉스를 매력으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깊이 파고들며 매일매일 이 매력을 연마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녀의 매력은 습관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매력을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일단 매력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책에서 말한 3가지의 매력 지수, 외모와 몸짓, 그리고 아우라를 잘 가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매력 지수도 결국 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진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아무리 외모와 몸짓, 아우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력적인 생각과 또 행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행동할 줄 알고 또 나아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것,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위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을 정말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신만은 아무런 힘이 없고 고결한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꼬집으면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매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몸에 저절로 매력이 새겨진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몸짓 하나로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힘이 되어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조금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